각자는 좋은 꿈을 꾸었지만 모든 꿈이 원하는 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지은이는 자신이 깊이 사랑하는 남편 민호와 함께 웃음 가득한 삶을 꾸려가는 행복한 가정을 꿈꿨다. 그러나 그 꿈은 그가 숨기려 했던 어두운 기밀을 발견했을 때 곧 산산조각이 났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으로부터 지은이는 신뢰와 존경 없이는 결혼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어두운 나날을 보내며 지은이는 상처로부터 일어나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찾았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지은이는 자신이 직접 만든 기린 햇살 가득한 길을 걷기로 했다. 고통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자신의 가장 강력한 버전이 되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한 여성의 희망과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지은이가 아직도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남아있는 새 방에서 깨어나는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다. 작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빛은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집 뒤 나무 꼭대기에서 새들이 지저비는 소리와 아래 주방에서 끓고 있는 주전자의 소리가 어우러져 일상의 가정의 평화를 새기는 것 같다. 하지만 지은이에게는 이런 날이 결코 쉽지 않았다. 민호 씨 가족은 작은 길 하나하나다 회고섬을 자아내는 광주 근교에 산다. 바위가 가득한 앞마당과 오래된 감나무가 있는 전통적인 집은 온 가족이 평생 동안 모여온 곳이다. 민호의 사랑에도 지은이는 자신이 이 집안에서 소외된 손님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 식사는 종종 이상하게 조용하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하던 시어머니마저 지은이와 대화하면서 사색의 찬 시선을 보냈다. 지은이가 가장 당황한 것은 시아버지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를 꽤 신경 썼지만 그의 눈빛은 항상 그녀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그가 계속 윙크할 때마다 손목에 있는 낡아 빠진 은팔찌를 만지작거릴 때마다 지은이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한 번은 지은이가 식탁을 차리려고 할 때 갑자기 아주 가까이서 서서 어젯밤 잘 잤니? 라고 중얼거리는 질문을 했는데 그의 말투는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짚히는 듯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아버지의 이상한 습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지만 그는 그가 오랫동안 그랬다고 말하며 웃기만 했다. 민호는 할아버지가 장난을 좋아하시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한 번은 지은이가 물건을 가지러 시아버지 집무실을 지나갈 때 우연히 할아버지가 오래된 사진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는 눈을 약간 찌푸린 채 유심히 바라보다가 지은이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둘러 사진을 숨겼다. 지은이는 사진에서 한복을 입은 한 소녀가 얼굴을 닮았지만 어려 보였다. 그녀의 심장은 갑자기 뛰었고 그 어느 때보다 불안감이 확연히 일어났다. 갈수록 시아버지의 행동은 지은이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저녁에는 그가 종종 화면에 집중하지 않고 은팔찌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지은이가 한 번 물어봤는데 오래된 물건, 보잘것없는 것이라며 10개 웃기만 했다. 하지만 눈빛부터 가족 누구도 감히 언급할 수 없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은이는 이것이 단지 그녀의 상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집을 덮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는지 모른다. 그녀는 민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자신이 너무 의심스럽다고 여겨질까 봐 두려웠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마음의 긴장감은 나날이 보이지 않는 끈처럼 점점 커져갔다. 그날 저녁 집안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밖은 빠르게 어두워졌고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뚫고 나와 식탁을 비추며 모든 것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민호는 방금 식사 중에 전화를 받았다. 그는 대놓고 사과할 시간이 거의 없었고 설명하지 않고 코트를 들고 서둘러 떠났다. 문이 막 닫히자 지은이는 시아버지의 도자기 그릇을 숟가락으로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만 남기고 방이 묘한 허공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저는 청소를 마치고 잠시 여기 앉아 있을게요. 라고 그가 낮고 탄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식사 후에 머무르라고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장면에 익숙해진 듯 음식 접시를 부엌으로 가져오기만 했다.
지은이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의 심각한 눈빛을 역력히 느꼈다. 시아버지 맞은편에 앉은 지은이는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팔에 있는 은팔찌를 벗어 탁자 위에 놓았다. 지은이가 그렇게 또박또박 본 건 처음이었어요. 목걸이는 낡았고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호들이 새겨져 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무엇인가를 맡기려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이 고리는 우리 가족의 여러 세대에 걸쳐 있었습니다. 지은아, 그거 알아? 그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저음처럼 물었다. 지은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알아야 해요. 이 가족에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민호는 너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모르는 게 더 위험해. 그의 애매모호한 말에 지은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위험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일어서서 방 구석에 있는 나무 캐비닛 쪽으로 걸어갔다. 한참 뒤진 후 그는 가죽으로 쌓인 작은 수첩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지은이는 머뭇거리며 열었고 안에는 손으로 쓴 글귀가 들어있었고 잉크는 희미했다. 몇 페이지에 걸쳐 그녀는 민호 가족의 이름을 알아보았지만 완전히 낯선 이름들도 있었다. 저는 이 가족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여전히 더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밖에 믿지 마세요. 그 말은 경고와 같다. 지은이는 그가 왜 다른 누구 대신 새로운 가족인 그녀에게 말하기로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노트를 내려다보며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겼고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여는 것 같았다. 페이지들 사이에 오래된 사진들이 꽂혀 있다. 사진에서 지은이는 사진 속 여성의 손에 착용하고 있는 은팔찌를 알아차렸다. 전날 시아버지가 숨긴 사진에서 언뜻 보았던 한복을 입은 여자다. 사진에 있는 사람은 누구세요? 지은이가 손을 가볍게 떨며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고 눈빛은 경계심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오래전에 죽었다. 하지만 옛날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 대답은 지은이에게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더 이상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면서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추운 방에 누워있을 때 지은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그녀는 이 가족이 그가 말했던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지은이는 시어머니를 수소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트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가 부엌에 들어가기 전에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조용히 말했다.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 비가 많이 오는 저녁이었다. 집은 조용했고 비와 지붕의 빗소리만 투둑투둑 떨어졌고 거실의 작은 책상 램프에서 약한 불빛이 있었다. 지은이는 두 사람 사이에 태블릿 PC인 시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여전히 은팔찌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화면을 보는 눈은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은이는 그가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태블릿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가 윙크를 할 때마다 그녀는 질문을 입력했고 그래서 그는 화면에 있는 기호나 단어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이것은 단지 매일의 일정이나 좋아하는 음식 같은 사소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오늘 밤 집안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자 지은이는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자, 은팔찌는 정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아빠는 왜 내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니? 그녀는 신중하게 그를 두드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화면을 보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음산하게 빛났다. 그가 두 번 윙크를 했고 신호는 대답하기로 동의했다. 지은이가 조용히 화면을 더 가까이 가져갔다.
몇 분 후 그는 화면의 단어를 가리키며 한 글자가 천천히 나타납니다. 위험합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 자신을 지켜라. 대답은 지은의 마음을 강타하는 것과 같다. 그녀의 심장은 심하게 뛰고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느낌이 퍼졌다. 그녀는 즉시 몸을 뒤로 젖히고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전달한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믿을 수 없는? 민호. 무슨 뜻이에요? 지은이는 직접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의 속삭였다. 그러나 그는 추가 설명 대신 조용히 손목에 있는 은팔찌를 가리키며 경고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몸짓은 지은이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상냥하고 따뜻한 남편인 민호를 사랑한다. 당신이 이 집에서 어떻게 당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녀는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생각할수록 최근 사소한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민호가 항상 가족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늦게 들어오는 밤처럼. 전날 저녁 식사 때 민호가 갑자기 떠난 것조차 의심스러웠다. 그는 일뿐이라고 말했지만 지은이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상기시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지은이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계속 물었지만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손짓했고 그녀는 밤을 나가기 전에 그가 은팔찌를 자물쇠다 채워진 서랍에 넣어둔 것을 보았다. 제 밤으로 돌아온 지은이는 침대가 어느 때보다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은 지울 수 없는 일기움으로 여전히 그 글을 떠다닌다. 그녀는 멍하니 앉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했다. 민호를 마주하고 하지만 시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를 상대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남편을 더 자세히 관찰하려고 노력한다. 민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담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장난스럽게 웃으며 평소처럼 그녀에게 안부를 물었지만 지은이는 처음으로 그 미소가 약간 가식적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그의 코트 주머니에 뭔가가 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샤워를 하러 갔을 때 그녀는 집에서 약 10km 떨어진 공단에 있는 창고 주소가 적힌 명함과 함께 몰래 현금이 든 봉투를 발견했다. 지은이 심장이 두근거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민호는 그녀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시아버지의 경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지은이는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고 모든 비밀을 풀려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지은은 그날 우연히 청소를 하던 중 민호의 작업실을 지나갔다. 문이 약간 열려있고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익숙한 골프 가방이 방 구석에 깔끔하게 놓여있다. 처음에 그녀는 그냥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이상한 불안감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그 가방은 집에 있지 말았어야 했다. 민호는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파트너와 골프를 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항상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이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 하지만 지금은 모순된 침묵의 증거로 여기 있습니다. 호기심이 망설임을 압도하면서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가방 지퍼를 잠그며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열었을 때 그녀는 즉시 자신의 심장이 축 처지는 것을 느꼈다. 안에는 골프채도 없고 고무줄로 단단히 묶은 서류 뭉치만 있을 뿐 무거운 봉투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내용물을 보자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서류철을 들었다. 그것들은 은행 명세서, 계약서, 그리고 다른 금융 서류들이다. 지은이는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숫자들은 틀림없을 정도로 명료하다. 가족의 저축액을 훨씬 웃도는 거액의 돈이 민호의 공동계좌에서 전혀 생소한 이름인 김수진으로 옮겨졌다. 그 이름은 지은이를 현기증 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한 칼에 베어버렸다. 김수진이 누구죠? 그리고 민호는 왜 그녀에게 돈을 송금했을까요?
지은이는 문건에서 더 많은 실마리를 찾으려 하지만 숫자와 서명 외에 다른 정보는 없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는데 안에는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다. 새 지폐는 마치 특정한 용도에 쓰일 준비가 된 것처럼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공포감이 그녀에게서 솟구쳤다. 이 돈은 재산뿐만 아니라 민호가 그녀에게 숨기려 했던 큰 비밀의 상징이기도 하다. 지은이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가 빙빙 돌았다. 그녀는 민호의 최근 일, 행동, 말 한마디를 떠올리려고 애썼다. 그는 점점 더 자주 집을 비웠고 그의 설명은 점점 더 횡설수설하고 어색해졌다. 마치 모든 것이 함께 묶여 있는 것 같았고 전체적인 그림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무모하게 행동할 수 없다. 그녀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침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민호를 상대하면 덮어두거나 더 악화될 일이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날 밤 지은이는 한잠도 못 잤다. 그녀는 민호 옆에 계속 누워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랑하는 남자는 이제 불안한 미지수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집을 나서자 지은이는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골프 가방을 집무실에서 들고 나와 서류 뭉치와 돈 봉투를 옷장에 숨겼다.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지 몰랐지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은이도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녀는 그의 옷주머니에서 보았던 명함을 떠올리며 공단에 있는 창고 주소를 적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그녀를 그곳으로 밀어냈다. 그녀는 민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녀의 신뢰를 배신했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 그녀를 괴롭히는 유일한 질문은 민호는 언제부터 변했고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이다. 논란은 어느 늦은 저녁 비가 천박에서 여전히 조금씩 내리고 있을 때 일어났다. 지은이는 민호가 집에 돌아오자 온종일 침묵을 지키며 멀쩡한 척하려 했지만 의혹이 억눌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호가 저녁을 먹고 있는 동안 그녀는 솔직하게 물었다. 왜 거액의 돈이 다른 여자의 이름으로 넘어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민호가 멈칫하고 손에 든 젓가락이 허공에 멈췄다. 그는 놀라움과 불쾌함이 뒤섞인 지은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대답이 듣고 싶어요.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지은이는 굳세다. 민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몇 초 동안 몸을 움츠린 다음 그건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참견할 필요 없어. 그 말은 마치 지은이의 마음에 분노를 불어넣어주는 불길과도 같았다. 말뿐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생각했던 민호의 냉담하고 거리낌 없는 태도 때문에 그녀는 억울함을 느꼈다. 나랑 상관없어. 이것은 가족의 공동 계좌에서 나온 돈이고 우리 둘이 함께 기부한 돈에서 나온 돈이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어떻게 말해요. 민호가 벌떡 일어나자 표정이 굳어지며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소리쳤다. 이 가족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 말은 지은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격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내 거 아니야. 내 눈에 넌 뭐야? 외부인이야. 그녀가 울컥하며 물었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 논쟁이 그에게 너무 피곤한 것처럼 짜증나게 한숨을 쉬며 외면했다. 지은이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민호야, 언제부터 변했어? 그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럼 왜 지금 나한테 모든 걸 숨기는 거야? 그 금액은 무엇입니까? 그 여자 누구야? 하지만 민호는 대답 대신 침착하려고 했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작업실로 들어가 지은을 거실에 남겨두고 대답 없는 질문을 했다. 바깥의 비는 지은이의 몸매는 울음소리를 죽이고자 하는 듯 점점 더 심해졌다. 그녀는 민호의 말에 상처만 받은 것이 아니라 혼연일체가 되어 보려고 애쓰던 바로 그 집에서 밀려난 기분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혼란스러운 생각과 함께 침실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한마디를 회상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 자신을 보호하세요. 혹시 못 본 것을 보셨나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말없이 아주 일찍 집을 나섰다. 지은이가 집무실로 들어서자 책상 위에 조그마한 종이가 구겨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문을 열자 민호가 언급했던 직장이 아닌 새로운 주소가 적힌 낙서가 보였다. 지은이는 답을 찾으려면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무서웠지만 그녀는 그 주소를 추적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행동이 그녀를 더 고통스러운 진실에 직면하게 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지은이는 침실에 홀로 앉아 태블릿 PC 화면에서 나오는 불빛이 피곤한 얼굴을 비추었다. 요즘 그녀의 모든 감정은 상처, 분노에서 의심까지 심연에 빠진 것 같다. 민호와 말다툼을 한 후 그녀는 그가 말한 것에만 의존할 수 없고 스스로 진실을 파헤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이는 민호가 자주 드나드는 거실과 작업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이 해야 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은 결정이며 자신의 집에서 남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민호는 계속 집을 비웠지만 어느 날 오후 지은이가 카메라에서 나온 데이터를 다시 보고 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건너편 집에 사는 대담한 이웃인 선미가 영상에 등장한다. 그녀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을 뿐 아니라 민호와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했다. 지은이는 온몸에 피가 응고되는 느낌이다. 그녀는 비디오를 정지시켰지만 그 광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샘미와 민호는 장난스럽게 웃기도 하고 때로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기도 한다. 진실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백하다. 민호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그녀를 배신했다. 하지만 지은이가 더 놀란 건 그 다음 영상을 계속 봤을 때였다. 세미와 민호는 작업실에 앉아 지은이가 골프백에서 발견한 자료를 토론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지만 명확하다. 부동산 양도가 더 빨라야 한다. 누군가 들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세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계산은 다 했어요. 계약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이 가족과 헤어질 것이다. 라고 민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지은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 했다. 그는 그녀를 대신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산을 박탈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 가족이 합류하기 위한 그녀의 모든 사랑 약속과 모든 노력은 이제 무의미해졌다. 그날 저녁 지은이가 방금 들은 말을 확인하기 위해 동영상을 다시 보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화면에서 사진을 보았다. 선미와 민호는 거실에서 비웃고 있었다. 그의 눈은 즉시 어두워졌고 눈빛은 진지했지만 너무 놀라지는 않았다.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을 녹음했어? 라고 그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솔직하게 결정했다. 나는 오랫동안 의심해왔다. 스스로 답을 찾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럴 줄이야. 그녀는 멈춰서서 눈물이 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시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말했다. 이 증거들을 나에게 주세요. 이것은 단지 너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족 얘기야. 그의 말은 지은에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와 그녀의 시아버지 사이의 관계는 항상 이상했지만 그녀는 이제 그녀가 여전히 속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가족인 가족을 정말로 보호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손목에 있는 은팔찌를 잡고 아주 중요한 것을 고려하듯 천천히 돌렸다. 잠시 후 그는 말했다. 민호는 너무 지나쳤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할 진실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은이는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심각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몰랐지만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긴장되고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아늑한 느낌을 주는 따스한 노란 불빛이 이제는 긴장된 얼굴만 돋보인다. 지은이는 문 근처에 앉아 마음이 어수선했고 시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색을 하고 낮은 차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을 보았다. 그녀는 남편의 꾸지람에 너무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소한 논쟁이 아니다. 진짜 대결이에요. 민호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나타났다. 답답한 태도로 방에 들어선 그는 마치 모든 일이 자기 잘못인 것처럼 지은이에게 불피한 시선을 던졌다. 무슨 심각한 일이니? 라고 그가 도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시아버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대신 USB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민호를 쳐다봤다. 우리는 내가 한 일에 대해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어. 라고 그가 착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가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는 내 일이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드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TV 화면에 있는 비디오만 켰다. 친밀한 민호와 선미의 모습, 그리고 재산 매각 계획에 대한 대화 녹취록 등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방 안의 공기는 즉시 굳어졌다.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두 손을 떨며 얼굴을 감쌌다. 지은이 고개를 숙이자 가슴속에서 다시금 고통이 솟구쳤다. 그녀는 다시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드러내도록 강요했다. 민호, 라고 그가 목소리를 찡그리며 눈빛이 싸늘했다. 저는 아내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감히 속입니다. 자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합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부모님이 쌓아온 것이 어디로 갈지 아세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전적인 목소리로 아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가족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이다.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은 너다. 그래서 투자나 다른 일을 위해 재산을 이전하고 싶다면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내가 후계자야. 민호의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시어머니는 딸꾹질을 하고 눈은 충혈되었지만 시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탁자에 손을 세게 내려쳐 방 전체를 진동시켰다. 계승? 계승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타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가족은 단지 재산이 아닙니다. 너 자신만 생각한다면 넌 이 직위에 어울리지 않아. 민호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차갑게 웃었다. 아빠는 이해하지 못해요. 이것이 이 가족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을 지키고 싶다면 예고 없이 저를 탓하지 마세요. 너는 내 마음대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대답은 컵이 넘치는 물방울이다. 시아버지는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민호를 쏘아보았다. 그는 일어서서 내가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확고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집에 다시 올 생각은 하지도 마. 방은 완전한 침묵으로 잠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물음을 터뜨렸지만 감히 말릴 수 없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서 숨막힐 지경이다. 민호는 이를 악물고 말없이 몸을 돌려 가버렸다. 문이 그의 등 뒤로 닫히면서 긴 침묵이 흘렀다. 시아버지가 지은을 바라보며 눈빛이 약간 누그러졌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며 혼자 부담해야 할 책임도 아니다. 이 가족은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하며 민호가 변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지은 모든 것을 타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착잡했다. 시아버지의 말은 사소한 위로의 말이었지만
그녀가 느끼고 있는 고통을 달래기에는 부족했다. 그녀는 이 순간부터 자신과 민호의 관계가 회복 불능의 위기에 이르렀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한때 어울리기 위해 노력했던 이 가족도 비밀과 배신으로 찢어졌다. 화창한 봄날 아침, 지은이는 나무 사이로 은은한 햇살이 비치는 것을 느끼며 새로 임대한 작은 아파트를 나섰다. 그녀는 아들과 새로운 희망을 품고 아픈 기억으로 가득 찬 집을 떠났다. 소송 후 보상금은 그녀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재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은이는 어린 소녀 시절부터 화장품 연구를 시작했다. 이전에 그녀는 여성들이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모든 피부 유형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찾을 수 있는 작은 가게를 여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그 꿈은 그녀가 민호와 결혼했을 때 남겨졌고 전통 가족 문화에서 아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열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삶이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을 때 지은이는 그 꿈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 그녀는 단지 싱글맘이었고 밤늦게 일어나서 아이를 돌보면서 시장을 알아보고 브랜드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녀는 가장 천연 재료가 판매되는 서울의 작은 시장들을 찾아다니며 오래된 판매상들의 경험을 들으며 각각의 제품을 스스로 시험해 보았다. 늦은 밤 지은이는 책상에 앉아 제품 레시피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일일이 계획을 짰다. 그녀는 브랜드를 새벽을 뜻하는 새벽 새벽, 시부으로 명명했는데 이는 어두운 날 이후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다. 결국 1년 동안 쇠락한 지은이는 명동의 작은 거리에 첫 번째 가게를 열었다. 당초 한국 여성의 전통적 뷰티 비결인 천연 허브 스킨케어 제품 위주로 소량만 생산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각광받고 있다. 지은이 얘기도 널리 퍼졌다. 고객은 그녀를 제품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대신과 어려움을 극복한 그녀의 영감을 받은 여정 때문에 그녀를 알게 된다. 언니가 내 영감이야 라고 한 젊은 고객이 물건을 사러 왔을 때 지은이에게 말한 적이 있다. 저도 힘든 이혼을 겪고 있는데 언니를 보면 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들이 지은이의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화장품을 팔고 싶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세육 브랜드는 점차 확장되었다. 불과 3년 만에 지은이는 유명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함께 한국 전역에 10개 이상의 매장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또한 여성지원센터와 협력하기 시작했고 그녀와 같은 미혼모들이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재정적 자율성을 갖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녀는 기진맥진할 때도 있었고 매출액이 예상과 달리 날도 있었고 심지어 개인 이야기에 의존해 물건을 팔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매 걸음마다 의미가 있다는 신념을 굳건히 지켰고 자신의 원래 목표를 결코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은이는 시아버지로부터 친필 편지를 받는다.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지은아, 잘했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건설하는 것을 보니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가족이 당신이 겪도록 한 일에 대해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당신을 보면 당신이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고 이해합니다.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 글을 읽고 지은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비록 민호와의 결혼은 고통스럽지만 시아버지와 그녀의 지지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삶에 여전히 아름다운 조각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세육 브랜드는 단지 경제적 성공이 아니다. 그것은 여성의 강건함과 독립성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 그것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삶의 희망을 찾는 여성들을 위해 그녀가 항상 찾던 새로운 새벽이었다. 화창한 봄날 아침, 지은이는 나무 사이로 은은한 햇살이 비치는 것을 느끼며 새로 임대한 작은 아파트를 나섰다. 그녀는 아들과 새로운 희망을 품고 아픈 기억으로 가득 찬 집을 떠났다. 소송 후 보상금은 그녀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재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은이는 어린 소녀 시절부터 화장품 연구를 시작했다. 이전에 그녀는 여성들이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모든 피부 유형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찾을 수 있는 작은 가게를 여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그 꿈은 그녀가 민호와 결혼했을 때 남겨졌고 전통 가족 문화에서 아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열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삶이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을 때 지은이는 그 꿈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 그녀는 단지 싱글맘이었고 밤늦게 일어나서 아이를 돌보면서 시장을 알아보고 브랜드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녀는 가장 천연재료가 판매되는 서울의 작은 시장들을 찾아다니며 오래된 판매상들의 경험을 들으며 각각의 제품을 스스로 시험해 보았다. 늦은 밤 지은이는 책상에 앉아 제품 레시피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일일이 계획을 짰다. 그녀는 브랜드를 새벽을 뜻하는 새벽 새벽, 시부로 명명했는데 이는 어두운 날 이후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다. 결국 1년 동안 쇠락한 지은이는 명동의 작은 거리에 첫 번째 가게를 열었다. 당초 한국 여성의 전통적 뷰티 비결인 천연 허브 스킨케어 제품 위주로 소량만 생산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각광받고 있다. 지은이 얘기도 널리 퍼졌다. 고객은 그녀를 제품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대신과 어려움을 극복한 그녀의 영감을 받은 여정 때문에 그녀를 알게 된다. 언니가 내 영감이야 라고 한 젊은 고객이 물건을 사러 왔을 때 지은이에게 말한 적이 있다. 저도 힘든 이혼을 겪고 있는데 언니를 보면 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들이 지은이의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화장품을 팔고 싶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세육 브랜드는 점차 확장되었다. 불과 3년 만에 지은이는 유명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함께 한국 전역에 10개 이상의 매장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또한 여성지원센터와 협력하기 시작했고 그녀와 같은 미혼모들이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재정적 자율성을 갖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녀는 기진맥진할 때도 있었고 매출액이 예상과 달리 날도 있었고 심지어 개인 이야기에 의존해 물건을 팔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매 걸음마다 의미가 있다는 신념을 굳건히 지켰고 자신의 원래 목표를 결코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은이는 시아버지로부터 친필 편지를 받는다.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지은아, 잘했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건설하는 것을 보니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가족이 당신이 겪도록 한 일에 대해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당신을 보면 당신이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고 이해합니다.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 글을 읽고 지은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비록 민호와의 결혼은 고통스럽지만 시아버지와 그녀의 지지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삶에 여전히 아름다운 조각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세욕 브랜드는 단지 경제적 성공이 아니다. 그것은 여성의 강건함과 독립성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 그것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삶의 희망을 찾는 여성들을 위해 그녀가 항상 찾던 새로운 새벽이었다.